이어서 3장 아동의 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동복지의 주요 관심사가 요모 아동을 대상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질적인 구제와 지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점차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란 18세 미만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다가 아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역사는 그다지 길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년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아동을 학대한 부모를 동물학대 금지법을 회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으로 출발을 하여서 유엔 아동 권리 선언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현장에 가시게 되면 빨간 날, 5월 어린이날 이제 시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날여서 어렸을 때는 좋았지만 또 직장생활 할 때는 빨간 날이 이제 있어서 좋은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 권리 옹호 운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동 권리 선언과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었고, 1990년 9월 25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당사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례 아동복지법이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는 한층 발전해 이제 오았고, 이 3장에서는 먼저 이제 서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동 권리 사상의 발전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의 기본 요소와 원칙, 내용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아동 권리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동 권리 사상의 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들여다보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서구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우리나라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아동 권리 옹호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서 아동 권리 사상의 발전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구를 살펴보면, 해외의 아동 권리 사상의 발전을 살펴보면 이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를 기초로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이 제정이 되고, 이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국제법으로서의 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이거를 살펴보면 1923년에 영국에서 이제 그 성문화한 아동 권리 선언을 모태한 것이 시작이 되고요. 제프 여사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기아 문제에 관여하면서 아동 기금을 출범시키고 식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이제 서구 사회는 많은 아동들이 빈곤과 기아, 영양실조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기금 모금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제프 여사는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발표문을 국제연맹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5개 항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이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최초의 문서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5개 항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5개 항은 우리 교재 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에 1조부터 5조까지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조를 안내드리면, 아동에게는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조는 굶주린 아동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아동에게는 치료를, 발달이 늦은 아동에게는 도움을, 비행 아동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고아와 불황아에게는 주거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에서는 아동은 위험에 처한 경우 가장 먼저 구제를 받아야 한다. 제4조는 아동은 생계 영명을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조는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인류에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라는 5개 항이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의 빈곤이나 기아, 영양실조가 가장 큰 문제였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존권에 초점을 맞추었죠. 그래서 아동의 교육권과 같은 복지권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유엔 아동권리 선언을 살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는 수많은 아동이 겪는 고통에 대해 다시금 국가적 책임을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연합은 제네바 선언에 기초하여 1959년 11월 20일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10개의 조항으로 확장이 되고 유엔 아동권리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복지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전문 및 몇 개의 조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 10개의 항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제1조 모든 아동은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아동은 법률에 의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법률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조 아동은 출생 시부터 성명과 국적을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아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장애 아동에게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 전인적 발달을 위해 아동은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가급적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하며 사회는 가정이 없는 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받는다. 제7조 아동은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교육과 지도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놀이와 여가도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제8조 아동은 모든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방임,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적절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제10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자신의 재능을 이웃에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복지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제 우리 교재의 핵심이기도 하죠. 지금 이 국제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아동 권리 협약. 이제 이게 54개의 조항인데 이제 우리 애들한테 조항이 해당되는 한 33개의 문항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좀 들으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딱딱한 법과 내용과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법과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최종 결합된 것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인데요. 유엔은 10개 항의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이 제정된 20주년을 기념하여 1979년을 세계 어린이 해로 선포합니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선언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의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고 1990년 10월 2일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선언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최초의 국제협약이자 2015년을 기준으로 남북한을 포함하여 총 196개국이 이제 비준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기록을 남긴 국제협약이기도 합니다.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 의무를 갖게 되고요. 동시에 이 협약에 대한 부분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아이들이 아이스박스에 죽어서 발견이 되고 막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 걸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이런 보고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왜 그거를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국제법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게 되겠죠. 또한 2006년도에 이제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1년 56차 유엔 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분께서 이제 빈센트 폭스라는 대통령께서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 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에서 이제 비롯이 되는데 이 제안은 200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고 2006년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 제정이 됩니다. 이는 다른 협약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권리 조약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협약 외에도 이제 아까 그 제네바 선언을 했던 제프 여사, 그다음에 그녀의 동생은 도로시라는 분께서 이제 세이브 칠드런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세계 최대 민간 아동 권리 운동 단체로서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세이브 더 칠드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초록우산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재단에서 들어가서 일하시는 것도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 나오면 무조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여러 일할 기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야를 넓히시길 바래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애들을 잘 보면 좋지만 의외로 내가 애들을 보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을 지원하고 교사를 지원하는 행정 사무를 보시는 것도 유아교육학과의 전공을 살리는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저 때는 이렇게 막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워낙 정보화 사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Save the Children 이런 좋은 그런 국제적인 세계 최대의 아동 권리 운동 잔치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멋진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드네요. 그래서 그냥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과 보건, 경제, 지원을 통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 목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간 전쟁이라든지 재난 등이 일어난 경우에도 응급 구호팀을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사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을 존중하는 문화였다고 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파 방종환의 아동 권리 옹호 운동에서 그 출발점을 찾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아동 권리 선언이 채택되었고, 나아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과 아동 복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동 권리 선언이 채택이 되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나오고 아동 복지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런 순서 정도는 그래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동 권리 옹호 운동과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자라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방종환의 아동 권리 옹호 운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고, 소파 방종환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아동 권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소파는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고, 성인 중심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아동 중심 사회, 아동 터주론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는데요. 최초로 제정된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이었대요. 어린이집 교사가 되면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을 쉬는데 92년도, 그러니까 1922년도에는 5월 1일날 어린이날을 했는데, 이날이 천도교 소년회 1주년 기념일이었고, 최초로 어린이날이 배표된 오늘의 어린이날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당부의 말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 주최 어린이날 행사하고 전국적인 아동 권리 선언을 전개하면서 불교 소년회, 이렇게 소년회와 연합회가 이제 1923년에 이제 창립이 되면서 조선 소년 운동 협회라는 어린이날을 전국적인 어린이날로 승격시켜서 행사를 크게 치렀는데, 이날을 제1회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게 된 게 22년 다음해인 192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은 어린이를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파는 1925년에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노래를 지었고요. 이때부터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 세상 날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5월 1일은 노동절 행사와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게 되자 경찰 탄압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제 6년 뒤 28년에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을 하게 되고, 1937년에 마지막으로 중단된 어린이날은 이제 해방 이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46년에 그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요.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5월 5일 해서 어린이날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빨간 공휴일로 쉬긴 하지만 또 지갑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1975년에 이제 정부는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어린이 권리 공약을 3장으로 교재는 안내하고 있는데 1923년에 어린이날에 이제 어린이 권리 공약 3장이 낭독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이라고 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애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수 있도록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초록색 상자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글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한 세 가지 조항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이 아동의 인격적인 권리를 표방한 것이라면 둘째 조항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표방한 것이고 셋째 조항은 놀이와 학습의 권리를 표방한 것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진일보한 권리라고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개 항목에서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7개 항목의 어린 동무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게 우리 교재 66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오. 어른에게 이제 이런 당부의 말이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가까이 하셔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쓸 때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계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대우주의, 내신경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 있지 아니하오. 오직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른에게 당부하는 글이었고요. 이제 어린 동무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들려드리면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것들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좀 옛날 문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맥락적인 흐름들은 유사한 부분들도 있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페이지 66페이지 한번 열어서 한번 눈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정과 이제 개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린이 헌장에 대한 내용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헌장의 내용은 1923년에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에 유엔 아동 권리 선언의 내용을 계승함과 동시에 유니세프가 공고하고 있는 이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여러분 혹시 메모가 되신다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지금 이게 이 교재의 핵심이기도 해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지금 제가 이거 몇 차례 강조해서 있잖아요. 생존권이냐, 보호권이냐, 발달권이냐, 참여권이냐. 우리가 지금 15주차의 수업을 듣는데 이 네 가지 보장에 대한 이 핵심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내용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지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